당신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 앞 카페에서 나온 지은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방금 헤어진 연인의 말이었다. 나 같은 사람.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이다. 지은은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이 감정,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회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가족은 모르고 친구들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안 돼, 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란 지은은 바다를 보며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온 후, 그 자유는 점점 멀어졌다. 직장에서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아파트에서 울었다.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우연히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광고를 보았다. 싱글맘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 자원봉사자 모집. 그녀는 망설이다 지원했다. 어쩌면 누군가를 도우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카페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 있었다. 이름은 엄마의 쉼터. 주인인 민지는 35살, 5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민지는 아이들을 키우며 카페를 운영했다. 지은이 처음 민지를 만난 날, 민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환영해요. 여기서 아이들 돌보는 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활기찼다. 큰아들 준호는 12살, 쌍둥이 딸들 수아와 지아는 8살, 막내 쌍둥이 아들들 민우와 현우는 5살. 그들은 지은을 지은 이모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고마워했다. 혼자서 5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숨통이 트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과 민지는 가까워졌다.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남편에 대한 추억을 털어놨다. 그 사람은 좋은 아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중요한 건 진심 아니에요.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오랜 거절 끝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아이들의 미래? 이 감정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없었다. 봄이 되자 카페 근처 한강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다. 민지는 아이들과 지은을 초대했다. 함께 가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은은 망설이다 동의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다. 민지와 지은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요즘 행복해요. 민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건 안 돼. 민지 언니는 싱글맘이야. 아이들이 있잖아. 그녀는 카페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민지에게 말했다. 저 그만둘게요. 미안해요. 민지는 놀랐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다. 거리로 나온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또다시 도망치는 자신을 원망했다. 지은이 카페를 떠난 후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왜 갑자기 아이들도 지은 이모가 사라진 걸 아쉬워했다. 민지는 지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망설였다. 그녀 자신도 그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남편을 잃은 후 민지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나? 민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대구에서 자란 그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컸다. 결혼은 당연한 길이었고 남편과의 삶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이건 착각이야. 민지는 카페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한편 지은은 직장 생활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왜 도망쳤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그 언니는 나를 받아줬어. 그런데 내가 무서웠어.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힘들어.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몇 주 후 우연히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였다. 민지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있었다. 지은 씨, 민지의 목소리에 지은은 멈칫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이모, 왜 안 와?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으로 와요. 이야기 좀 해요. 민지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서 민지와 지은은 마주 앉았다. 왜 그만뒀어요?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언니의 삶을 망칠까 봐 무서웠어요. 민지는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같았다. 나도 당신이 떠난 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알겠어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만남, 카페에서의 도움, 아이들과의 시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재혼할 생각 없니? 아이들 아빠가 필요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봤다. 저 여자는 왜 자주 오니? 민지는 변명했지만 불안해졌다. 지은도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결혼 언제 할 거니? 나이 차면 늦어. 지은은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민지와의 만남을 숨겼다. 여름이 되자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아이들은 바다를 보며 신났다. 민지와 지은은 밤바다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안아줬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온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지의 옛 친구가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알게 됐다. 민지, 너 미쳤어. 레즈비언이랑. 아이들 생각 안 해. 친구는 소문을 퍼뜨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카페 손님도 줄었다. 민지는 괴로웠다. 지은아, 어떻게 하지? 지은은 내 탓이야. 내가 사라질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아니,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압박은 커졌다. 시어머니가 알게 됐다. 이런 더러운 짓. 아이들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언니, 미안해. 그녀는 민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지의 집은 난장판이 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지야, 정신 차려. 그런 여자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이들은 울며 방에 숨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아이들 데리고 내려갈게. 내가 키울 자격 없어. 그날 밤, 민지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지은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언니, 내가 갈게. 아이들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없으면 나 못 살아.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야? 우리가 버티자라고 답했다. 다음 날, 민지는 시어머니와 대면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남편 잃고 살아온 제 삶, 이제야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시어머니는 일단 내려갔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 씨, 요즘 소문 들었어. 동료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시련이 왔다. 민지의 큰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네 엄마 레즈비언이래. 아이들의 조롱에 준호는 싸움을 벌였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울며 말했다. 엄마, 왜 그래? 지은 이모 때문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지은 이모를 사랑해. 준호는 혼란스러워했다. 사랑. 여자랑. 민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아이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은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수아가 말했다. 지은 이모 좋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컸다. 민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 지은과 민지가 안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는 다시 올라왔다. 이제 끝이야. 법적으로 아이들 데려갈게. 민지는 절망했다. 변호사를 찾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님, 제발. 민지의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들 해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모든 걸 포기하려 했다. 언니, 나 때문에. 헤어지자. 하지만 민지는 아니, 싸우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구했다. LGBT 단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천천히 가족을 설득하세요. 겨울이 다가오자 크리스마스에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민지는 막았다. 어머님, 아이들 선택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엄마랑 지은 이모랑 살고 싶어 라고 외쳤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정말. 그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 느꼈어. 하지만 억눌렀어. 민지는 놀랐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시간 줄게. 하지만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민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적었다. 민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김치찌개와 커피, 한국적인 조합 어때? 지은은 웃으며 도왔다. 아이들은 점점 적응했다. 준호는 엄마, 지은 이모가 새아빠 대신이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새엄마지라고 장난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소문이 사실이니? 레즈비언.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점마.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요. 어머니는 나갈래. 라고 소리치고 내려갔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가 안아줬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언니, 나 때문에 모두가 아파.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 두 사람은 산책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만났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민지의 옛 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 후회 안 해. 정상적인 삶 포기하고 민지는 화를 냈다. 이게 내 정상적인 삶이야. 친구의 배신은 깊었다. 그녀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싱글맘의 동성애 스캔들 소문은 퍼졌고 카페는 항해 전화를 받았다. 민지는 포기하려 했다. 지은아, 어쩌지. 지은은 결심했다.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그들은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LGBT 잡지에. 우리 이야기 나눌게. 민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아이들 불쌍해. 한국에서 왜 그래? 하지만 지지자들이 카페를 찾았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름 휴가에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지은의 고향. 아이들은 파도 타며 웃었다. 민지와 지은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시작됐어. 내 삶.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가벼운, 하지만 깊은. 하지만 고향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지은아, 집에 와. 어머니는 민지를 봤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민지는 잔이에요. 제가 지은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시간 줄게. 가을 축제에서 카페 이벤트가 성공했다. LGBT 프렌들리 카페 사람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도 왔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에 화해. 하지만 최고의 충격은 지은의 배신이었다. 아니, 지은은 아니었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 돌아왔어. 남편 사망 후 민지는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있었다. 그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아이들 아빠가 돼줄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이제 지은이가 있어. 하지만 남자는 그건 비정상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언니, 선택해. 민지의 마음은 갈등했다. 옛 연인, 태주는 안정된 삶을 약속했다. 아이들 위해 재혼하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태준 씨, 미안해. 내 사랑은 지은이야. 태주는 화를 내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소문을 더 퍼뜨렸다. 민지가 남자를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다. 사회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카페는 문을 닫아야 했다. 민지는 실직 상태였다. 지은도 직장에서 해고 위기였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사했다. 서울 외곽으로. 새로운 시작. 민지는 홈카페를 열었다. 온라인으로.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 초대. 시어머니와 지은의 어머니도 왔다.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녹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지은의 어머니도 따라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엄마. 하지만 진짜 고비는 준호의 병이었다. 준호가 감기로 입원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가족만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밖에서 기다렸다. 난 가족이 아니야. 민지는 울었다. 지은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사건 후 그들은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동성 커플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변화가 필요해 미디어에 나섰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봄에 벚꽃 아래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민지는 반지를 끼워줬다. 상징적인.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남았다. 태준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 민지가 부적합해 법정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재판은 길었다. 증인으로 시어머니가 나섰다. 민지는 좋은 엄마예요. 지은의 어머니도 내 딸은 착해요. 판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소송은 기각됐다. 승리 후 그들은 안도했다. 카페를 다시 열었다. 희망의 쉼터, 사람들이 모였다. LGBT 가족 모임. 여름에 제주에서 휴가. 바다에서 민지와 지은은 아이들과 사진 찍었다. 우리 가족.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민지와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준호는 엄마들 사랑해이라고 말했다. 엄마들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거절당한 기억을 떠올렸다. 언니, 나 때문에 고생했어. 이민지는 아니, 내 덕분에 강해졌어. 라고 답했다. 겨울에 눈이 내렸다. 서울 거리를 걷다. 그들은 처음 만난 카페를 지나쳤다. 여기서 시작됐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겼다. 영원히.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포옹의 힘.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들은 이제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늦었지만 이해할 게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한강 공원에서 가을잎이 떨어지는 벤치에서 두 사람은 앉았다. 사랑해 그 말로 끝났다. 인생의 여정, 사랑의 승리.